1923년 새해 전야였습니다. 스위스 도르나흐에서요. 그 아주 독특한 건축물, 괴테아눔이 화염에 휩싸인 사건이 있었죠. 이게 근데 단순 화재가 아니었어요. 정황상 방화가 아주 강력히 의심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격동의 시기, 루돌프 슈타이너와 인지학 운동이 겪었던 그 위기와 재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요. 큰 충격을 겪은 뒤에 조직이 어떻게 그 내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가는지 그 복잡한 과정이 드러납니다. 저희는 오늘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당시의 그 긴박함 또 고민 같은 것들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해요. 네, 그 결정적인 순간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1923년 인지학협회의 그 결정적인 순간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괴테아는 이게 뭐랄까 그냥 건물이 아니었잖아요. 인지학 운동의 어떤 상징적인 본부, 심장 같은 곳이었죠. 그렇죠. 심장이었죠. 그런데 1923년 새해 첫날 이게 완전히 잿더미가 된 겁니다. 네. 당시 기록들을 보면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정황이 꽤 뚜렷해요. 어떤 점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불길이 확 치솟기 전에 아주 강하고 날카로운 연기가 먼저 목격됐다고 하고요. 아, 연기가 먼저요? 네. 그리고 불이 시작된 지점도 그 건물 벽의 좁은 틈, 그러니까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지점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야콥 오트라는 시계 제작자가 상당히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기도 했어요. 시계 제작자요? 네, 이 사람이 협회 회원이면서 건물 구조를 좀 잘 알고 있었고 또 화재 이후에 사라졌거든요. 아, 사라졌군요. 네, 그래서 불 속에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됐고 실제로 나중에 그의 것으로 보이는 유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척추 변형이라는 그의 신체적 특징과 일치한다는 그런 분석도 있었고요. 그럼 방화 가능성이 꽤 높았던 거네요? 전기 결함 같은 건 아니었고요. 네, 전문가들은 전기결함 가능성은 일찌감치 배제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슈타이너는 그 당시에 예정됐던 강연을 단 하나도 취소하지 않고 활동을 계속 이어갔다는 거예요. 와, 그런 상황에서 강연을 계속했다고요? 그건 참 대단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을 다독이려 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 의도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어쨌든 흔들리려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런데 이 큰 사건이 오히려 그동안 좀 꼬마있던 내부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특히 슈투트가르트 시스템이라는 문제가 지적되는데요. 아, 슈투트가르트 시스템. 그게 뭔가요? 이게 뭐냐면 인지학에서 파생된 발도르프 학교나 사회 삼원 운동 같은 여러 자매 운동들이 있잖아요. 네네, 있죠. 이런 활동들이 점점 커지고 활발해지면서 정작 그 모체인 인지학협회 자체는 약간 중심을 잃고 좀 관료주의적으로 변해갔다는 그런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체는 좀 소외되고 형식적인 행정만 남는 그런 느낌? 그렇죠.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관계 같은 건 좀 희미해지고 차가운 행정 처리가 그 자리를 메웠다는 그런 지적이었죠. 조직이 커지면 흔히 나타나는 문제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슈타이너는 회원들에게 진실성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기반한 판단을 하라는 거죠. 떠도는 소문이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걸 아주 강하게 촉구했어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는 걸 경계하라는 거군요. 요즘에도 참 중요한 이야기네요. 네, 당시 사회에도 그런 문제가 만연했다고 비판하면서 인지학자들에게는 더 엄격한 자기 성찰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슈테이너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나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1923년 2월 말에 슈투트가르트에서 아주 중요한 대표자 회의가 열립니다. 협회의 통합과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아, 슈투트가르트 회의. 네, 거기서 슈타이너는 단순히 새 리더를 뽑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볼링 클럽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협회의 근본적인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볼링 클럽이 아니다. 좀 광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이전 몇 년간의 활동 부족이나 약속 불이행 같은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행동과 지속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럼 이 회의를 기점으로 뭔가 변화가 시작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괴테아놈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 그리고 모금 활동이 시작돼요. 예를 들면 회원 1인당 1,000프랑을 기부하자 뭐 이런 제안도 나왔고요. 아,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각 나라별로 인지학 협회를 세우고 이걸 다시 도르나흐르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협회로 통합하려는 새로운 조직 구상도 이때 제시됩니다. 조직 개편까지 생각했군요. 위기를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아예 재정비의 기회로 삼으려 했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내부를 다잡으려 했지만 사실 외부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 외부 공격도 있었죠. 네, 상당히 조직적인 반대 활동이 있었습니다. 슈타이너가 직접 언급한 예가 있는데 그와 대화를 나누고 좀 호감을 보였던 미국 영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불과 이틀 뒤에 온갖 종류의 비방 자료가 그 영사에게 발송되었다는 겁니다. 와, 이틀 만에요? 정말 집요했네요. 네, 반대 세력이 얼마나 빠르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협회 내부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반대자의 글이 실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있었다면서요? 아, 네, 그 사건도 참 인지학 협회 공식 잡지인 안트로포소피의 반대자인 램프 박사의 글이 실린 건데요. 이건 뭐 편집진의 좀 미숙함과 내부 소통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슈타이너도 이걸 보고 굉장히 경악했다고 합니다. 내부에서도 혼란이 상당했군요. 네. 또 라이제강 같은 학자들은 슈타이너의 회원 전용 강연록, 그러니까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그의 가르침이나 인격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고요. 정말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들어보니 1923년은 인지학협회에게 정말 모든 걸 잃은 듯한 그런 파괴와 상실에 했지만 동시에 또 스스로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다시 태어나려는 아주 격렬한 몸부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물리적인 심정부도 잃고 상징적인 의미도 타격을 입고 또 안팎의 공격 속에서 조직의 정체성 자체를 다시 세워야 했으니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슈타이너가 이전까지는 약간 명예직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공식적인 회장직을 직접 맡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이런 총체적인 위기에 대한 그의 최종적인 답변이었을 겁니다. 아, 직접 회장을 맡기로요? 네. 심지어 이 결정 없이는 더 이상 협회와 함께 갈 수 없다고까지 말했죠. 리더십의 전면적인 변화를 통해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를 한 거죠. 정말 큰 결단이었겠네요. 네. 여러분은 이 격동의 기록 속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어쩌면 위기에 처한 조직이 길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으신가요?